지금 한참 정시 발표가 있는 시기입니다. 어제 서울대 발표가 났습니다. 2월 6일의 일이었습니다. 이 친구를 만난 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입니다. 여학생이고요. 1학년 2학기 때 과감히 자퇴를 하겠다고 결정하고 마음습해 온 친구입니다. 심리적인 부대낌이 굉장히 많았던 친구입니다. 강박도 심했고 완벽주의 성향이 너무 강해서 뭐든지 잘해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좀 많이 부렸던 여학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탈진할 때까지 공부하고 공부가 마음대로 안 되면 전부 포기하고 그럴 때 또 신경질이 막 올라오면 이 안에 올라오는 감정들을 추스리지 못하고 굉장히 고단하게 학교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던 친구죠. 근데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만났고 심리 코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심리 코칭과 더불어서 학습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단한 자기 노력이 있었죠. 하나씩 코칭이 될 때마다 그 코칭 주제를 붙들고 본인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이 어린 친구가 굉장히 많이 애쓰고 노력했었습니다. 제가 잊을 수가 없었던 건 검정고시를 보러 가는 날 속이 너무 메스꺼워서 토할 것 같았는데 그 토할 것 같은 그 컨디션을 가지고 검정고시를 보았던 친구입니다. 과연 이 친구가 입시 때까지 잘 가서 입시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의심과 여러 가지 걱정을 안겨주었었던 친구입니다. 그렇게 자퇴를 하고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해 8월에 검정고시를 받고 그렇게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기 학년에 입시에 한번 도전을 했죠. 이 친구의 꿈은 서울대였습니다. 이 친구가 서울대 가겠다는 걸 뜯어 말렸던 게 저희들입니다. 굳이 왜 서울대? 이 실력으로 어디를 가도 갈 수 있는데 조금 더 낮춰서 편안하게 사는 게 어떠니? 이렇게 들볶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도 기필코 자기는 꿈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고집을 피웠던 여학생입니다. 그렇게 작년에 입시를 치를 때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서울대에 지원할 수 없다라는 결과를 받아들고 그냥 정시 지원을 포기했던 여학생입니다. 나는 가지 않겠다. 1년 더 해보겠다. 그랬죠. 그러는 와중에 이 친구가 명상도 참 열심히 했었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는 연습은 부단히 너무나 많이 해서 웬만한 어른들보다 자기 생각과 감정을 잘 핸들링 해내고 부정적인 감정들을 잘 흘려보내고 하는 것들을 잘 했던 여학생입니다. 그 기구한 사연은 이루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꼼지에서 공부할 때면 밖에서 뛰는 어린아이들 발소리가 들리면 막 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그러면 그 분노를 어떻게 흘려보내는지를 가르치고 그 과정을 해내고 장 선생님이랑 모든 과목을 수학을 제외한 모든 과목을 학습 코칭 받으면서 그걸 자기도 했었던 친구입니다. 유일하게 수학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서 수학과외를 일주일에 이틀 받고 나머지 전 과목을 다 학습 코칭 받으면서 스스로 공부해낸 친구였죠. 목표는 서울대 미대였습니다. 전 서울대 미대도 이렇게 높은 정시 등급을 요구하는지 몰랐습니다. 거의 1등급에 수학 2, 3을 끊어야 갈 수 있는 여기를 이 친구가 할 수 있다고 이런 의심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이번 시험 성적 결과가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언어가 1등급이 나왔고 영어가 100점이 나왔고 수학이 3등급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 3등급이 2에 가까운 3등급이었겠죠. 또 탐구가 평균 2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지원을 하게 되었죠. 문제는 정시에서 성적이 안정권에 들었느냐 아니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서울대 미대 입시를 치를 수 있느냐 아니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이 살인적인 입시를 멘탈이 없이는 치룰 수 없는데 과연 해낼 수 있을 것이냐. 입시를 치르고 온 날 이 친구가 했던 말은 애들이 다 완성을 하지 못하고 제출한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전 끝까지 해냈다. 토할 것 같았는데 명상하고 호흡하고 감정 알아차리게 하면서 끝내 해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완성을 해서 냈다는 것만으로도 합격권 안에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지만 사실 홍대미대도 지원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설사 안 된다고 하더라도 올해는 홍대미대 가겠습니다 했었던 아이라서 저희는 그냥 그걸로 잊어버렸습니다. 그걸 마음에 담고 있으면 너무 피차 괴로운 일이어서. 네, 아이는 어제 성수동에 친구 만나러 놀러 갔는데
밤 한숨 못 잤답니다. 너무 걱정이 돼서. 그랬던 아이가 합격 소식을 받고 하루 종일 먹은 걸 다 토해냈다고 해요. 얼마나 많은 긴장과 얼마나 많은 공포였을까 생각하면 안타까움이 많이 있죠. 이 친구가 합격 소식을 듣고 우리 장코치한테 제일 먼저 전화했습니다.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얘가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너무 잘 아니까요. 이 친구가 재수를 결정하고 꼼지를 나가면서 했었던 일은 강남에 있는 대형 입시학원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서울대를 보냈다는 입시학원에 등록해서 입시학원을 다녔죠. 미술학원과 함께. 근데 이 아이가 여름방학 때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 학원은 못 다닐 것 같다고. 그래서 결국 올해 여름에 다시 심리코칭과 학습코칭을 병행하면서 입시를 준비했던 친구입니다. 저는 입시의 성공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학습코칭은 자기 안에 있는 잠재력을 스스로 발견하고 이 아이들이 적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공부하도록 하는 게 학습코칭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공부법, 나만의 공부 스타일 또는 나에게 맞는 공부의 속도 이런 모든 것들을 스스로 찾고 그걸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학습코칭입니다. 일찍이 제가 학원 선생이었을 때도 학습코칭의 힘을 믿었었고 또 제가 꼼지를 운영하고 지난 2년 동안 코칭만이 답이야 라는 걸 알고 있긴 했지만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기숙제수 학원을 들어가겠다는 친구의 일정을 보고 제가 기절했습니다. 하루에 아이들 6시간 잠을 재우고 새벽 6시에 깨워서 밤 10시까지 공부를 시키고 이런 일정을 소화하면서 이 아이들이 재수를 한다 1년 동안. 글쎄요, 원하는 대학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는. 그런데 과연 이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온전할 수 있을 것이냐 생각하면 전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서울대 간 이 친구는 정확하게 10시면 퇴실했습니다. 어떤 날은 8시에 집에 간 날도 있고 또 수험생인데도 불구하고 6시에 필라테스 가야 된다고 나간 친구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짧은 양의 공부 그리고 미술학원과 병행해야 되는 이 혹독한 강행군을 이기고 이 친구가 해낸 힘은 코칭의 힘입니다. 이 아이가 지금 배운 코칭을 가지고 부모를 코칭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내적 성찰도 되는 아이고 멘탈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강인한 친구입니다. 어제 우리 장서영 코치랑 이야기를 하는데 장서영 코치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마 이 친구는 자기 브랜드를 가질 거예요, 박사님. 그만큼 불굴의 의지가 있는 친구이고 그만큼 빛나는 아이이다. 그래서 직장 생활로 머무르지 않을 거다. 대한민국의 탑 자기 브랜드를 가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 여기에 추호의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희 학습코칭에서 심리코칭에서 서울대 보냈습니다라는 영상을 찍는 이유는 결코 학습코칭을 홍보하거나 또는 결코 저희들이 해냈습니다 이런 자랑을 하고자 이 영상을 찍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어머님들이 알고 계시는 또는 아버님들이 알고 계시는 공부는 많이 해야 돼. 공부는 학대할 정도로 많이 해야 그야말로 9to9을 해야 돼. 아니면 6시에 일어나 10시까지는 공부해야 서울대 가는 거야. 4시간 자면 서울대고 5시간 자면 연고대야. 이런 우리 시대의 규칙을 가지고 아이들을 학대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자기 시간 가지면서도 충분히 짧은 시간에 공부해서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하고 2024년도에 검정고시를 치렀고 검정고시 치른 지 불과 3달 만에 입시를 치렀는데 지금 정시 3군데 지원한 게 거의 안정권입니다. 어머님들이 그렇게 원하시는 다 인서울 안정권인데 이 여학생은 이제 2025년도에 학교를 다녔다면 고3입니다. 자기 1년 더 해보고 싶다고 수학이 아직 만족스럽지 않다. 끝까지 안 해봤는데 2등급을 인정할 수 없다. 난 올해 더 한번 해볼래요. 이렇게 얘기한 여학생이 지금 꼼지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친구는 6시 이상 앉아있지 않습니다. 때로 길게 있어도 6시 반이면 퇴실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은 꼭 필라테스에 갑니다. 자기 생활을 포기하는 친구도 아닙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번아웃이 왔다고 생각하면 일주일을 꼼지에 들어오지 않고 뜨개질에 목을 매면서 스스로를 그렇게 또 힐링하는 친구입니다. 전 이 친구가 2025년도에 써갈 역사도 결코 서울대 간 이 선배의 역사와 만만치 않을 만큼의 그런 기적의 역사를 이뤄낼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어머님, 아버님들이 생각하는 그 공식, 공부는 이렇게 해야 돼, 학원에 가야 돼, 일타 강사한테 배워야만 해, 이거 진짜 이 생각이 맞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이 생각 속에 빠져서 내가 자식들을 학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이 생각 속에 빠져서 내가 엄한 데 돈을 쓰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저희는 이제 이렇게 숨어져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좀 적극적으로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러지 않는 한은 대한민국에서 학습 코칭, 이게 코칭만으로 된다고 하는 분들의 이 생각을 더 이상 바꿀 수 없다라는 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이걸 광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 이게 광고 아닙니다. 일종의 계몽이라고 생각해 주시죠. 전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학대하듯이 아이들을 6개, 7개 학원을 돌리면서 이러면서 아이들의 삶의 만족도는 생각하지 않고 아이들의 내적 성장에 관심이 없는 이런 교육 분위기, 이런 입시는 반드시 바뀌어져야 합니다.